안녕하십니까. 2학년 문학-B 수업을 맡게 된 조현정 선생님입니다. 저는 문학-B 수업과 함께 교과 창체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자, 문학-B에서는 시문학을 좀 중심적으로 배워볼 겁니다. 자, 이것을 보기 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 수업 저작물은 무단으로 캡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무단으로 공유해서도 안 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규칙은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문학 수업을 좀 소개합니다. 문학 A가 일주일에 3회, 문학 B는 일주일에 1번,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지필평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쳐서 보게 되죠. 수행평가는 있는데요. 오프라인에서 도대체 언제 우리가 만나서 공부를 할지 아직 알 수가 없어서 비율은 미정입니다. 1학기에 이 문학 과목은 끝나게 되고 2학기에는 새롭게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으로 신설이 됩니다. 같은 선생님들한테 배우게 되는데 언어는 국문법을, 매체는 매체 활용 수업에 대해서 수업을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문학을 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시를 짤막하게 들려드릴게요. 혹시 이렇게 시작하는 시 들어보셨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이 시는 김소월 선생님의 초혼이라는 시의 제1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절절하냐, 뭐 이름이 이렇게 부서지고 뭐 주인도 없고 부르다가 내가 죽고, 굉장히 애절한 느낌은 들죠.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좀 헤어진 것 같고 혹은 죽었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러려면 이 제목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불을 초자에 혼백을 나타내는 혼자, 고스트죠. 그래서 혼을 부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제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전통의 장례 절차를 보면 초혼이라는 어떤 단계가 있어요. 이게 민속에서 가보면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 입던 저고리 있죠, 윗옷, 이걸 갖고 지붕에 막 올라가요. 그 사람이 죽으면 왼손으로는 옷 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옷의 허리 부분을 잡은 다음에 북쪽을 향해서 아무 동네 아무개 복, 이렇게 3번을 불렀대요. 복이라는 건 돌아와라 이러는 건데, 아무 동네 아무개 복이라는 초혼에 대해서 쓴 건데요. 그러면 그 부르다가 내가 죽을 그 너의 이름은 죽은 사람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예를 들면 김소월 씨가 죽었다고 합시다. 김소월, 김소월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절절하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김소월 이렇게 부르겠죠. 애절하고 큰 소리로 천천히. 그러면 아마도 빌딩이 없는 옛날 우리나라 동네 초가집 이런 데 올라가서 이렇게 부르다 보면 아마도 좀 메아리도 치고 그 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소소소소 월월월월 뭐 이런 식으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화자는 말합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내가 부른 당신 이름은 불러도 주인이 없는 이름이죠. 이미 떠났으니까. 그리고 부르다가 내가 죽어버릴 그런 이름이요. 굉장히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첫 연을 시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중간에 나오죠.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소름이 쫙 돋는 거 있죠. 아마 그때부터 시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를 읽을 때는 시는 좀 수학과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몇 개 안 되는 시어 안에 모든 생각과 이야기, 감정을 담아
시인은 그것을 운율을 집어넣어 노래를 하죠. 퀴즈를 풀듯이 그 화자의 감정선을 따라가면 어느새 궤적을 그리면서 싹 이해되는 시문학이 저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시를 읽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시가 좀 잘 안 읽히고 시 문제 같은 거 풀기가 좀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제 방법을 사용해 보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우선 제목을 파악합니다. 제목의 의미는 여러 차례 곱씹어 읽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할 때 말이에요. 문제를 풀 때가 아니라. 두 번째, 화자를 파악합니다. 화자가 있는 시간적 배경은 언제인지, 공간적 배경은 어디인지, 그리고 화자의 정서는 어떤지를 시어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보통 시를 읽으라 그러면 시를 한번 읽고 저 허공을 보면서 막 생각을 하는데 시는 철저히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해야 돼요. 쳐다보면서. 그래서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또 정서가 변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적 대상을 파악합니다. 시적 대상이라는 것은 화자가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되게 독특한 사물일 수도 있고 고향 같은 풍경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시에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적 심상, 우리에겐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시각, 그렇죠? 시각적 심상, 우리 많이 쓰죠.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그리고 냄새를 알려주는 후각적 심상, 맛을 느끼게 해주는 시다, 뭐 이렇게 미각적 심상이 있고 두 가지 심상 이상을 섞어가지고 공감각적 심상을 우리가 파악하긴 하죠. 또 시는 노래이기 때문에 운율감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요. 반복법을 통해서 운율을 보여주기도 하고 수미상관법 혹은 수미쌍관법이라고 맨 처음과 맨 끝을 동일한 구성으로 하여서 운율감을 주기도 하고요. 대구법을 쓰기도 하고요. 또 7호조라든가 삼음보 율격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타의 표현법들, 서리법도 있고 도노법도 있고 은유, 직유 이러한 표현법들이 어떤 것들을 사용했는가 이런 걸 파악하는데 내가 먼저 한번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한번 적어보고 나서 이 시를 분석한 것들을 문제지라든가 자습서를 통해서 좀 대조하고 확인해 본다면 시 읽기의 능력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학년이니까 하루에 한 편씩 이런 식으로 시 읽는 습관을 들인다면 나중에 진짜 엄청난 자산이 될 건데요. 저는 고3 때 너무 옛날이지만 고3 때 하루에 딱 2편씩 이런 식으로 노트에다가 적고 한번 낭송도 해보고 밥 먹고 저녁 석식 먹고 잠깐 저 뒷뜰에서 혼자서 이런 그런 걸 했는데 이런 시간을 갖고 나서 시가 되게 강해졌거든요. 아무튼 많은 공을 들여서 좋아한다면 반드시 잘 읽게 되기 마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